안녕하세요. 바다 해설사 박문수입니다. 저는 바다 해설사 일기이며 바다 해설사 협회 초대 회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바다에서 노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데 그냥 바다가 좋아서 바다와 관련된 더 재미있는 일을 없을까 하고 찾던 중에 2010년에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처음 바다 해설사를 양성한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다 해설사 2기 박경화라고 합니다. 저는 농촌체험 지도사, 사회환경 지도사로 활동하던 중에 바다 해설사가 있다는 그런 교육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2년 바다 해설사 양성 교육을 수료한 이후 현재까지 바다 해설사 일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기 남해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지영입니다. 저의 롤 모델이신 4기 정경희 선생님의 해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회가 되면 바다 해설사가 되어 제가 알고 있는 바다에 관한 지식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꿈을 꾸며 해설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채집 위주의 어촌 관광에서 생물에 대한 관찰과 학습과 바다의 문화, 해양과학, 바다 생태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해역별 특성에 대해 전문적인 바다 해설의 필요성에 의해 2010년도부터 양성하였으며 현재 250여 명이 해설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바다 해설사의 기본 소양으로 글쓰기, 사진 찍기, 외국어 능력, 주민들과의 유대관계, 체험객을 대하는 자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SNS 시대이기에 포스팅을 위한 글쓰기의 능력이 아주 중요하며 특히 해설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글 맞춤법에 맞는 글과 감수성이 풍부한 글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SNS 업로드를 위한 사진 찍기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많은 글보다 한 장의 사진이 중요해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바다, 어촌 방문을 대비하여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차츰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과의 유대관계입니다. 바다 해설사의 필요성이 어촌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기에 주민들과의 협력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험객들에 대한 최선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최선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저는 대상별 바다 해설을 준비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아에게는 유아에게 맞는 바다 해설을, 학생들에게는 교육적 효과가 있는 바다 해설을, 성인에게는 실제 생활과 밀접하여서 바다가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바다 해설을 준비하면서 대상별 바다 해설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었을 때는 바다에 대한 깊은 지식보다는 안전하게 체험이 잘 끝났으면 하는 바람만 있었다면 바다 해설을 공부하면서 제가 보는 것만이 바다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체험객들도 바다를 채취만 하는 바다에서 앞으로의 바다와 환경에 대해서 저희의 해설로 조금 더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해안에서 300m 정도 크기의 그물을 쳐서 약 30여 명의 체험객이 양편으로 나뉘어 백사장으로 그물을 당겨서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방식인 뿌리꺼물 체험, 낚시 체험을 진행하며 전통어업 방식과 해양 생태계에 대해 해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권역은 남해권역입니다. 남해권역은 바다 환경이 양호하고 어업 자원의 종류가 다양하고 풍부해서 개마기 체험과 흐릿그물 체험 등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체험을 많이 하고 있고, 갯벌 체험으로는 남해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우럭조개, 그리고 바지락, 쏙잡이, 해바리 체험 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군에는 국가 중요어업 유산 3호인 죽방염 체험 해설도 하면서 체험객과 같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KBS, MBC 등 지방 및 전국 TV에 바다 해설하는 모습들이 종종 방영되어 멀리 있던 친구들로부터 응원의 전화를 받기도 하였으며, 라디오에도 출연하여 바다 해설사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 어업지도선에 시민들을 승선시켜 부산 연안을 돌며 바다 해설을 하도록 하였는데, 체험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한 바다 해설사는 색소폰을 연주하고 저는 부산 해안에 대해 해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에피소드라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기억나는 에피소드 한두 가지를 꼽으라면은 작년에 해안 누리길을 갔다가 다 걸으면서 바다 해설을 한 적이 있었어요. 유치원생부터 60대 어르신까지 한 40여 분을 모시고 길을 걸으면서 이제 바다 해설을 했었는데, 재밌게 잘 마치고 난 후에 어떤 어르신께서 오셔서 당신의 해설을 정말 재밌게 잘 들었다. 해설을 들으면서 내가 꼼꼼하게 기록했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당신의 해설이 전부 다 사실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제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해설을 했다면은 얼마나 많은 질책을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등에 땀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나요. 나에게는 바다는 먹고 살 수 있게 하며 행복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해설 활동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희열감을 느낍니다. 저에게 바다란 정말 중요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소중한 곳이죠. 그리고 나에게 바다 해설사란 정말 교육을 받고 바다 해설사 길을 걷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직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바다가 좋아서 남해로 기촌했을 정도로 바다가 좋습니다. 매일 바다를 보며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큰 행복을 느낍니다.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을 시작하면서 정경희 해설사님, 강병철, 박성화 해설사님들께서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저처럼 바다가 처음인 사무장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고, 선생님들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해설로 어촌 체험마을의 체험객이 증가하고, 재방문 시나 학교 단체 예약 시 해설사 선생님을 찾으실 때는 뿌듯함까지 느낄 정도로 고마우신 분들입니다.